이번 시간에는 AWS 컴퓨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컴퓨트 제너럴 이머전 데이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WS의 컴퓨터 서비스인 아마존 EC2에 대해서 알아보고 EC2 인스턴스의 타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고 끝으로 EC2 인스턴스 이외에 컴퓨팅과 관련된 추가 서비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컴퓨터는 모든 워크로드를 위해 AWS에서 제공하는 컴퓨팅 플랫폼입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 서버 인스턴스, VM 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서비스인 아마존 EC2와 관리형 EC2 클러스터 위에서 혹은 서버리스 컴퓨팅 엔진인 파게이트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 도커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인 아마존 ECS와 EKS 서비스, 그리고 이벤트 트리거 방식으로 실행되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인 AWS 람다와 같은 다양한 컴퓨팅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존 이스트의 오버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이스트는 아마존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의 약자입니다. AWS의 글로벌 리전에 위치한 물리적인 호스트 서버에 버추얼 머신으로 구성한 가상 서버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EC2는 리눅스, 윈도우 및 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ARM과 x86 기반의 CPU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손쉽게 재구성이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입니다. 또한 쉽게 확장 및 축소되는 컴퓨팅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비즈니스 워크로드에 맞는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제공합니다. 온디맨드, 예약 인스턴스, 스팟 인스턴스 및 세이빙 플랜과 같은 다양한 구매 옵션이 있으며 사용한 만큼만 과금하는 서비스입니다. ARM이라고 부르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입니다. 인스턴스를 구동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하나의 ARM으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RM에는 OS,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루트 볼륨을 구성하는 템플릿이 있고 인스턴스에 연결되는 볼륨의 블록 디바이스를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가상 머신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2 인스턴스 스토어는 호스트 머신에 있는 인스턴스의 로컬 저장소입니다. 임시 데이터 저장소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면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의 모든 데이터가 소실됩니다. 또한 EBS와 다르게 인스턴스 스토어는 EC2 인스턴스 생성 시 또는 ARM이 생성 시 볼륨을 추가해야 합니다. 아마존 EBS는 이스트 인스턴스용 연구 스토리지로 인스턴스의 중지나 종료에 상관없이 데이터가 유지됩니다. 이스트 인스턴스에 붙여서 사용하는 블록 스토리지로 API를 이용해서 생성, 인스턴스에 연결 및 수정할 수 있으며 워크로드에 따라 스토리지 및 컴퓨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EBS 볼륨은 하나의 인스턴스에만 연결이 가능하며 EC2 인스턴스에 여러 개의 EBS 볼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틱 및 SSD 기반 볼륨 요형을 선택할 수 있고 특정 시점 백업을 위한 스냅샷 기능이 지원됩니다. 또한 신규 스토리지 타입으로 최근에 GP3 타입이 나왔으며 GP3는 기존 GP2에 비해 IOPS 등 성능이 우세하고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EC2 인스턴스의 세 가지 수명 주기입니다. 일반적인 서버를 생각하시면 쉬울 텐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러닝 상태입니다. 인스턴스가 동작 중인 상태로 동작 시 과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지, 종료, 재시작 명령으로 상태 전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지 상태입니다. 인스턴스의 동작이 중지된 상태로 EBS 볼륨을 루트로 사용하는 인스턴스만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스턴스 스토어를 사용할 경우 중지 시 데이터가 소실되기 때문에 인스턴스 스토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중지하게 되면 인스턴스 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스턴스에 붙어 있는 EBS 볼륨에 대한 비용은 발생합니다. 정지 상태에서는 시작과 종료로 상태 전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terminated, 종료 상태입니다. 인스턴스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로 인스턴스를 없앤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스턴스를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시작이나 정지 등의 상태 전이는 불가능합니다. 중지와 마찬가지로 과금이 안되고 인스턴스 종료 후 EBS 볼륨을 별도로 삭제하지 않으면 이 역시 EBS 볼륨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EC2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2010년 이후로 그래프에 표시된 2020년까지 160개 이상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으며 100개의 신규 인스턴스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300개 이상의 새로운 기능을 릴리즈했습니다. 범용, 버스팅, 컴퓨팅과 메모리 등 다양한 분류의 특화된 인스턴스 분류가 있으며 프로세서 및 프로세서 속도, 메모리 및 스토리지 확장 성능을 보유한 인스턴스와 베어 메탈 및 다양한 사이즈의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옵션의 인스턴스 타입을 보유하고 있어 인스턴스 타입은 400개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인스턴스 타입은 대부분의 워크로드와 비즈니스에 맞는 인스턴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배포판의 리눅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의 아마존 리눅스2는 지속적인 보안 및 유지 관리를 AWS에서 하고 있으며 최신 툴로 AWS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OS에 대한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윈도우 역시 폭넓고 깊이 있는 워크로드를 제공하며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AWS는 윈도우즈 워크로드를 위한 가장 인기 있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저렴한 TCO의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리눅스와 윈도우용 인스턴스 이외에도 AWS에서는 애플 개발자를 위한 맥용 인스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맥 인스턴스는 DevOps 파이프라인과 쉽게 통합이 가능하고 더 높은 민첩성과 탄력성, 보안을 제공합니다. 이 인스턴스 역시 EBS와 VPC 등 다양한 AWS와 연동이 쉽습니다. 다음은 AWS에서 보유한 인스턴스의 다양한 타입입니다. 먼저 범용 워크로드에 사용하는 인스턴스 타입입니다. T계열, M계열 및 A1, 맥 인스턴스가 이에 해당하며 웹, 앱 서버, 엔터프라이즈 앱용 서버와 게임 서버, 캐시 클러스터용으로 적합하고 분석 어플리케이션이나 개발 테스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타입의 인스턴스입니다. C타입 인스턴스는 컴퓨팅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적합한 인스턴스입니다. 배치 프로세싱이나 분산 컴퓨팅,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인스턴스이며 이외에도 광고 게시, 멀티플레이어 게임 및 비디오 인코딩 등 CPU 성능이 요구되는 워크로드에 적합한 인스턴스입니다. 메모리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사용하는 R타입, X, Z타입 등은 메모리 성능을 다른 인스턴스보다 향상하여 인메모리 캐시나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분석 워크로드에 사용할 때 적합한 인스턴스입니다. 컴퓨팅 가속화 워크로드에 적합한 인스턴스입니다. 컴퓨팅 및 GPU 성능을 향상시킨 타입으로 P타입, G타입, F타입 등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미지 인식 및 자연어 처리 등 AI, ML에 사용하며 유체 역학이나 재무 및 데이터 분석 등 고성능 컴퓨팅 환경이 요구되는 워크로드에 사용합니다. 또한 GPU 성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상 그래픽 워크스테이션, 3D 모델링 및 렌더링 등 그래픽 성능이 요구되는 워크로드에 사용합니다. 스토리지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적합한 I타입, D타입, H타입 인스턴스입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높은 I/O를 요구하는 워크로드나 빅데이터, 데이터 웨어하우징 및 HDFS와 같이 고밀도 스토리지가 필요한 워크로드에 적합합니다. 인스턴스 유형별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URL입니다. 인스턴스는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URL로 들어가면 인스턴스 유형별로 다양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로드에 어떤 EC2 인스턴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EC2 인스턴스의 표기법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EC2 인스턴스를 표기합니다. 마치 암호같이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각 알파벳과 숫자 등이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알파벳 M은 인스턴스 패밀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스턴스의 타입을 칭하는 것으로 알파벳 M은 범용 타입의 인스턴스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 숫자는 인스턴스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더 높은 숫자가 최신 세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일부 인스턴스는 6세대까지 인스턴스가 출시되었습니다. 그 다음 알파벳은 인스턴스의 추가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D의 의미는 디스크, 즉 스토리지 관련 추가 기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트 뒤에 X라지는 인스턴스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보통 라지의 경우 2vCPU를 의미하며 X라지는 2배, 즉 4vCPU, 2X라지는 8vCPU를 의미합니다. 앞선 인스턴스 표기법에서 세 번째 자리의 알파벳은 추가 기능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C2 인스턴스의 추가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리의 알파벳 G가 올 경우 그 인스턴스는 AWS의 그라비톤 프로세스를 탑재한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알파벳 A가 올 경우에는 AMD 프로세스를 의미하며 알파벳 D가 올 경우에는 스토리지의 추가 기능을 표시하는 것으로 빠른 로컬 NVMe 스토리지가 있는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알파벳 N은 최대 100GBps의 네트워크 성능이 추가된 인스턴스를 의미합니다. 끝으로 알파벳 E가 올 경우 향상된 퍼포먼스를 내포한 인스턴스임을 의미합니다.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는 하나 이상의 추가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선택할 때는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신 세대의 인스턴스는 기존 세대의 인스턴스보다 향상된 성능 및 저렴한 가격,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C5 8X라지 인스턴스의 크기는 정확히 4X라지 인스턴스의 2배, X라지 인스턴스의 8배입니다. 또한 8X라지 인스턴스를 1시간 운영하는 비용은
8대의 엑스라지 인스턴스를 1시간 운영하는 비용이나 엑스라지 인스턴스를 8시간 운영하는 비용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EC2 인스턴스를 어떻게 배치하고 운영해야 할까요? 하얀색 선과 같은 사용량이 발생하는 워크로드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얀색 선과 같은 사용량이 발생하는 워크로드일 경우 주황색 블록과 같은 M5 라지 인스턴스를 배치하여 운영하게 되면 인스턴스는 29개가 필요하고 서울 이전 리눅스 인스턴스를 월 720시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인스턴스의 운영 비용은 약 2,400불 이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인스턴스의 크기를 줄여서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얀색 선과 같은 사용량을 빨간색 블록과 같은 T2 스몰 인스턴스 59개로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인스턴스의 수는 증가하지만 더 저렴한 비용의 인스턴스를 사용하므로 서울 이전 720시간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약 1200불 정도의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이는 주황색 M5 라지 인스턴스의 운영 비용보다 50% 절감된 비용으로 워크로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빨간색 블록의 인스턴스를 구성해서 운영할 경우 하얀색 선과 비슷한 패턴의 성능을 제공해서 주황색 블록같이 자원의 낭비가 없이 더 효율적으로 인스턴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운영 환경에 맞는 최적의 인스턴스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보신 그래프와 같이 최적의 인스턴스와 인스턴스 크기를 선택하려면 인스턴스의 사용 패턴과 사용량을 확인해야 적절한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의 사용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본 슬라이드와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트 익스플로러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 14일간의 최대 CPU와 메모리 사용량을 기반으로 동일한 인스턴스 패밀리 내에서 적정한 크기의 EC2 인스턴스를 권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AWS 컴퓨트 옵티마이저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의 서비스로 최적의 AWS 리소스를 권장하는 기능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AWS의 파트너로 메가존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계신다면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빌링 사이트인 하이퍼 빌링을 통해 비용 정산부터 유형별 상세 조회, 비용 예측,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분석 리포트를 통해 자원 타입별 비용과 변화량 추이를 리포팅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제공되는 각종 보고서를 통해 사용 추이를 분석하고 인스턴스를 최적화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후 설명드릴 RI와 같은 구매 옵션을 선택하는 것에도 유용한 빌링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EC2를 구매하는 옵션입니다. 온디맨드는 장기 약정 없이 사용한 만큼만 초 단위로 지불하는 방식의 구매 옵션입니다. 사용량을 예측할 수 없는 워크로드에 사용하며 사용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인스턴스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용이합니다. 다음은 1년 혹은 3년 약정으로 EC2 인스턴스를 구매하는 옵션인 예약 인스턴스 RI입니다. 전체를 선결제하거나 부분 결제, 선결제 없이 약정하는 방식으로 인스턴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온디맨드 가격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인스턴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직방의 경우는 매년 6월에 사용량 및 비용을 분석해서 7월에 1년 혹은 3년 약정의 RRA로 일괄 갱신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RI의 경우는 한 번 구매하면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일정하고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사용량의 인스턴스에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세이빙스 플랜은
RI와 같은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좀 더 높은 유연성을 갖는 구매 옵션입니다. EC2 및 파게이트에 대한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며 인스턴스 타입 변경 등이 가능한 유연한 요금 모델입니다. 스팟 인스턴스는 AWS에서 보유한 여분의 EC2 자원을 경매 방식으로 낙찰받아 사용하는 온디맨드 가격 대비 최대 90% 이상의 저렴한 구매 옵션입니다. 경매 방식으로 낙찰받아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한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뺏길 수 있어 내 결함성이나 유형성, 상태 비저장 워크로드에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비용 최적화를 위해 앞서 설명한 구매 옵션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와 같이 장기적으로 일정한 사용 패턴을 갖는 안정적인 워크로드는 예약 인스턴스 또는 세이빙스 플랜으로 비용을 절감하며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고 급증하는 상태 저장 워크로드는 주황색의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사용합니다. 유연하고 내결함성을 갖춘 운영 중 갑자기 중지되어도 크게 영향이 없는 상태 비저장 워크로드에는 빨간색과 같은 스팟 인스턴스를 배치해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컴퓨팅 관련 추가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러스틱 로드 밸런싱 ELB입니다. ELB는 최종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트래픽을 EC2 인스턴스, 컨테이너, 람다와 같은 AWS의 여러 대상 서비스에 자동으로 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ELB의 옵션들입니다. 아직 클래식 로드 밸런서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22년 10월에 비활성화 예정이라 슬라이드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일러스틱 로드 밸런서는 슬라이드와 같으며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ALB입니다. ALB는 레이어 7,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대한 분산 처리를 제공합니다. HTTP, HTTPS 트래픽을 처리하는 로드 밸런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ALB가 지원하는 대상은 EC2 인스턴스, 컨테이너, 람다 및 프라이빗 IP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NLB는 레이어 4, TCP, UDP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하여 내부 인스턴스로 전달합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가 가능하며 지원 대상은 EC2 인스턴스, 컨테이너, 프라이빗 IP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된 GLB,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입니다. 레이어 4와 7에서 서드 파티 시스템, 보안 시스템과 같은 어플라이언스를 배포하고 관리하기 수월한 서비스입니다. SDN,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할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EC2 인스턴스입니다. AWS의 오토스케일링 서비스입니다. 오토스케일링 서비스는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확장 축소하는 서비스로 인스턴스의 중단 없이 동적으로 인스턴스의 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토스케일링을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 가용성을 보다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으며 EC2 인스턴스에 비정상적인 작동이 있을 경우 혹은 EC2 인스턴스의 용량이 사용자가 정의한 조건에 맞을 경우 자동으로 확장 또는 축소됩니다. 따라서 오토스케일링을 활용하면 실행 중인 EC2 인스턴스의 수를 원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스케일링은 수요가 급증할 경우 EC2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성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수요가 적을 경우 자동으로 인스턴스의 수를 감소시켜 비용 낭비를 막아줍니다. 오토스케일링은 수요 변화가 많지 않은 어플리케이션과 사용량이 시, 일,
주 단위로 변하는 어플리케이션 모두에 알맞은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일래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ECS는 도커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확장성과 성능이 뛰어난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사용해서 EC2 인스턴스의 관리형 클러스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S를 사용하면 자체적인 클러스터 관리 인프라를 설치, 운영 및 확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API 호출로 도커가 활성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시작 및 중지하고 클러스터의 전체 상태를 쿼리하며 보안 그룹, ELB, EBS 볼륨 및 IAM 역할 등 여러 익숙한 기능에서 리소스 필요와 가용성 요구사항에 따라 클러스 전체에 컨테이너를 배치할 일정을 수립하는 데도 아마존 EC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즈니스나 어플리케이션의 특정 요구사항에 맞도록 자체 스케줄러나 타사 스케줄러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S에 대한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저장하고 실행하기 위해 생성한 EC2 인스턴스와 파게이트와 같은 AWS 리소스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AWS 파게이트는 고객들이 기반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버리스 컴퓨팅 엔진입니다. 파게이트를 이용하면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설정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내용, 네트워크 속성, 스토리지, 스케일 아웃을 위한 요건만 정의하면 탄력적으로 구성되어 원활한 확장 및 축소가 가능하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과 같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따라서 조직 구조상 인스턴스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문 운영 인력이 없을 경우 파게이트와 같은 서버리스 컴퓨팅 자원으로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매주 고객을 위해 수천만 개의 컨테이너 운영 환경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존의 EC2 인스턴스 환경에서 ECS나 EKS를 운영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기존 코드를 변경할 필요 없이 구축되어 있는 기존 워크플로우와 마이크로 서비스를 파게이트와 쉽게 연동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수많은 보안 컴플라이언스가 적용된 컨테이너를 몇 초 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파게이트는 네트워킹, 보안, CI/CD 등 AWS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컴퓨팅 관련 추가로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서버리스 컴퓨팅인 람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게이트 등과 마찬가지로 서버리스 컴퓨팅이라 함은 서버가 없다고 직역되나 실제로 서버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거나 관리가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는 서버리스 컴퓨팅 자원은 AWS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특히 람다 서비스는 반복적인 작업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리 오버헤드를 제거하여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람다와 같은 서버리스 컴퓨팅은 이벤트 기반으로 함수를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의 언어로 구현된 특정 코드를 람다 함수에 업로드해 놓으면 람다 함수의 트리거에 따라 일정 동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이 코드를 실행한 밀리세컨드 단위로 과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S3의 이미지를 업로드했을 때 해당 이미지를 원하는 이미지 크기로 리사이징하는 반복 작업을 람다 함수로 구현해 놓으면 매번 서버를 운영하면서 서버에서 이미지를 리사이징 할 필요 없이
이미지가 업로드되는 순간에만 람다 함수가 동작하여 이미지가 리사이징 되기 때문에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단 람다 함수는 동작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워크로드에 적용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배치 그룹입니다. AWS의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서버 인프라를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각 고객의 상황에 따라 인스턴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트 인스턴스 배치 그룹은 사용자의 니즈를 반영한 서버 프로필을 정의할 수 있는 도구이며 슬라이드와 같이 세 가지 그룹이 제공됩니다. 클러스터는 인스턴스를 가용 영역 안에 서로 근접하게 패킹하여 짧은 네트워크 지원 시간과 높은 네트워크 처리량을 제공하므로 고성능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합니다. 파티션은 인스턴스를 논리적 파티션으로 분산하여 상호 파티션 그룹이 기본 하드웨어를 공유하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장애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분산형은 다수의 가용 영역과 서로 다른 하드웨어 렉에 인스턴스를 분산 배치하여 어플리케이션 내 하드웨어 장애를 최소화합니다. EC2 인스턴스 커넥트는 시큐어 셀, SSH를 사용하여 리눅스 인스턴스에 연결하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EC2 인스턴스 커넥터를 사용하는 모든 연결 요청은 AWS 클라우드 트레일에 로깅되므로 연결 요청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사용자 데이터를 인스턴스에 전달하여 일반적인 구성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인스턴스가 시작된 후에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의 쉘 스크립트 및 클라우드 인입 명령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사용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시작에 필요한 구성 정보가 포함된 시작 템플릿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작 템플릿은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마다 이를 지정할 필요가 없도록 시작 파라미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작 템플릿에는 아미 아이디, 인스턴스 유형, 인스턴스 시작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설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C2 콘솔, AWS SDK 또는 명령줄 도구를 사용하여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사용할 시작 템플릿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와치는 AWS 리소스, 어플리케이션의 모니터링 및 관찰이 가능한 AWS의 대표적인 모니터링 서비스입니다. 로그, 지표 및 이벤트 형태로 모니터링 및 운영 데이터를 수집하고 AWS 리소스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통합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이상 동작을 감지하고 경보를 설정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와 지표 및 이상 동작 감지 등을 통해 오토 스케일링의 인계값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AWS 시스템 매니저는 AWS에서 인프라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입니다. 시스템 매니저 콘솔을 사용하여 여러 AWS 서비스의 운영 데이터를 보고 AWS 리소스에서 운영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매니저는 리소스 및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간소화하고 운영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단축하며 AWS 인프라를 규모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 및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C2 이미지 빌더는 AWS 또는 온프라미스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상 머신 및 컨테이너 이미지의 구축, 테스트 및 배포를 간소화합니다. 쉽고 빠르게 안전한 OS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보다 간편하게 보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빌더는 간단한 그래픽 인터페이스,
기본 자동화 및 AWS 제공 보안 설정을 통해 이미지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노력을 크게 줄여 IT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이미지 빌더는 이미지를 생성, 저장 및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AWS 리소스 비용 이외에는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AWS의 컴퓨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